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찾아뵙는 여러분의 든든한 주식 투자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법 중에서 실전 매매 기법, 그리고 훌륭한 아주 관심 종목도 3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이, 오늘 특히 시장이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뭐 소폭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잘 안 올라가죠. 코스피 같은 게 7월부터 7, 8월 달에 강한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는 게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세고 나서 좀 시장이 좋아질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지없이 또한 현대차 그룹의 컨소시엄이 한전 부지를 상당한 고가에 좀 매수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들이 빠지고, 또한 오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 수출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엔저 현상의 어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인 원화 가치의 강세. 자, 그래서 우리 수출주의 환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희망을 갖고 주식에 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면서 매매해도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시면 종목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유심히 보시고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제가 주식 투자의 어떤 기법 중에 투자 수익 창출하는 기법인데 아주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 사실 이제 투자의 어떤 노하우, 전기 누설 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아주 시장에서 잘 맞는 기법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차트 매매는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주식은 매매 기법만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죠. 투자 철학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매매 자체 어디서 사고 파는지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매수와 매매 기법 중에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했는데, 오늘은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사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해 드렸을 때 얼마 전에 가그 종목 중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을 기준으로 실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은 중요한 실전 사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론만 가지고 강의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죠? 자, 지난주 추천 종목들도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이렇게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 배웠던 걸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 창출 기법은 말 그대로 창출 기법이기 때문에, 기법은 기술적인 어떤 매매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 기법, 기술적인 수익 모델, 차트입니다. 차트 수익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름을 붙인 게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바로 시세 형성 원리,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 가격이 싸든지 시간이 조정을 많이 받고 이제 갈 때가 됐든지 타이밍,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도 내타 에너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만 시세가 나는 거죠. 시세가 형성되는. 이 시세 형성 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법이란 것은 항상 심플해야 되죠. 명품이 화려하고 막 이러진 않죠. 명품들이 대다수가 심플합니다. 심플하면서 오래도록 가져가도 지겹지 않고 가치를 거기에 계속 빛낼 수 있는 그런 거죠. 말 그대로 단순하면서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성이 높고 신뢰성이 최고인 매수와 매도하는 결정 모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를 이 차트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하늘, 땅, 물불 매매 기법은 하늘선과 땅선과 그 다음에 여기 불, 물과 불, 이걸 응용해서 어디서 사고 파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차트가 있죠. 이렇게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어디서 산다 어디서 판다 다 나옵니다. 보시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지금 현재 잠깐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사례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매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크게 추세적인 매도가 나왔죠. 매수 모드 포인트는 자, 가장 싸게 나는 사놓고 그냥 시간은 별 문제 없다. 싸게 사놓고 가격적인 측면이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 가든지 나는 수익이 나고는 상태에서 들고 가겠다.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 여기 포인트 한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나는 사서 바로 이익이 나야 된다. 가다가 이익 나다가 다시 깨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바로 이익이 나야 된다. 그래서 사면 바로 이익이 나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반드시 본전을 지켜줘야 되죠. 매도를 이익 실현하고 하늘선 깨졌을 때. 자, 그리고 다시 물론 여기서 사도 됩니다. 사놓고 이익이 났을 때 여기서는 사면 다시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죠. 자, 차트가 그리고 여기서 매도 치고 다시 매수가 나왔죠. 그럼 쭉 들고 가야 되죠. 자, 충분한 이익이 났을 때 10% 이상의 충분한 이익이 났을 때는 파동 원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엘리어트 파동 이론. 첫 번째 조정은 팔지 않는다. 두 번째 조정에 판다. 매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10% 더 먹을 수 있는데 밑에서 사지 왜 여기서 사냐 그러죠. 여기서는 박스권에서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샀을 때는 박스권 상단까지만 상단까지 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가 가는지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바닥에서 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땅선 여기서 샀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보는 게 보고 샀다 치면 여기서 사게 되면 여기까지 봤는데 안 가고 다시 깨지죠. 그죠? 그래서 바로 손절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하늘선 이상에 샀을 때는 손절이 자주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매수 매도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자, 기아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는 뭐죠? 일봉이 일주일간 해서 모여서 주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이 봉 하나가 한 주입니다. 한 주, 2주, 3주 이렇게 주봉 차트를 가지고 보면 자, 처음부터 주봉 차트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단기 투자자 오늘 하루 사고 팔고 이런 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길게 투자를 말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분들은 주봉 차트를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봉 차트로 매수 한번 나오고 계속 매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12,000원대 사가지고 얼마에 75,000원대 팔 수 있는 게 기아차였죠. 이렇게 제 기법으로 보면 아주 편히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월봉 차트로 보면 매수 매도 포인트는 또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론 84,800원 고가니까 85,000원, 4,000원대 팔 수가 있었는데 실질로 파면 78,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당 뭐 한 7, 8%보다 고가의 최고 머리 꼭대기는 못 팔더라도 거의 머리 쪽에는 팔 수가 있는 거죠. 월봉만 보더라도. 자, 월봉으로 추세가 이렇게 19,000 이상 이렇게 왔을 때부터 쫙 가서요. 어디 여기서 팔더라도 시간은 아주 걸리지만 이 허송세월이 이만큼 걸리죠. 그죠? 여기 팔면 되는데. 하지만 월봉의 습관이 있으면 여기서 팔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팔고 났는데 나는 기아차를 13,000원에 사가지고 19,000원 파는데 75,000원까지 갔다. 그래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것을 빨리 놓치고 다른 거 했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상당히 아쉬워서 개탄하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참고해서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자, 단기 투자자는 일봉을 보시면 되고요. 중기 투자자는 주봉을 보시고요. 장기 투자자는 월봉을 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라고 월봉만 보면 월봉만 보고 있었다가 여기서 사놓고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단기, 중기, 장기인데 결국은 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은 장기 종목이다. 장기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종 추천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지 않습니다. 왜 안 사요? 장기이기 때문에. 나는 오래 가는 거 싫어. 안 삽니다. 그죠? 왜 안 살까요? 제가 장기 종목이라고 아무 때나 여기 사는 게 아니죠. 왜? 바닥에서 단기적으로도 오케이가 되고 중기적으로 오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오케이가 되는 매수 시점이 딱 됐을 때 매수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실적을 보는 거죠. 이 장기 종목은 차트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실적이라는 어떤 시대의 흐름, 장기라는 것은 차트뿐만 아니라 실적, 그 회사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월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매수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는 보시면 여기 가장 싸게 살 때는 그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수렴하고 위로 갈 때 사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월봉 차트로도 보시더라도 수렴하고 위로 갈 때 사면 리스크 적은 단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매도는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매도는 하늘선 깨지면 팔고 하늘선 깨지면 팔고 하늘선 깨지면 팔고 하늘선 깨지면 팔면 되죠. 하지만 하늘선 깨졌을 때 반드시 거래량이 실렸을 때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거래량이 폭발하고 나서 하늘선 깨지면 무조건 매도죠. 자, 거래량이 실리고 하늘선 여기 상한선 깨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추세 하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에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도는 단순하게 외울 거 몇 가지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술에는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알고 실전에 적용하려면 상당히 틀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자, 가다가 거래가 폭발했으면 하고 나서 반드시 상한선, 하늘선을 깨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선 깨지면 무조건 판다. 그래서 거래량 한번 보시고요.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까지 같이 보면 다 나옵니다. 하방이죠. 매도 하방, 매도 하방. 거래량 실리고 하방, 매도. 거래량 실리고 여기 깨지고 하니까 하방이 매도하고요. 자, 거래량 실리고 이렇게 스토캐스틱 내려가고 여기 상한선 깨지면 매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죠. 다 똑같습니다. 그죠?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 손절선도 마찬가지. 손절이란 것은 만약에 매도 쳤는데 굳이 여기 손절인데 여기서 굳이 샀다면 나는 사고 여기 갈 줄 알고 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여기 지지선을 깨면 붕괴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왜? 매도 사인이 나온 상태에서 사는 구간이 아닌데 산 거죠. 단기적으로 샀다가 중기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게임주나 여러 가지 보면 자 특히 인터넷 기업들 IT 기업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옵니다. 장비주가 휴대폰 부품주나 이런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주가 가다가 다시 여기선 좋다고 실적 나오고 근데 잠깐 뜹니다. 그죠? 뜰 때 그냥 확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서 손절선이 나오는데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반타작 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샀을 때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자, 투지 수익 실전 사례입니다. 실전 사례. 자,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보고 실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KT 서브마린을 사라고 언제 사라고 그랬냐면 보시면 KT 서브마린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죠. 배당 투자도 좋고 실적도 급증하고요. 자, 그리고 유일하게 국내에서 해저 케이블 매수를 하는 것은 유일한 회사다. 그래서 KT, 이게 KT 서브마린인데요. 자, KT 그룹이죠. KT 그룹이니까 안정성 있고 부채 비율도 60% 40% 낮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건 일봉 차트인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배웠죠. 거래가 실렸죠. 스톡했을 때 이거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자, 깨지면서 어디 깨집니까? 하늘선에 딱 깨집니다. 무조건 매도해야 되죠. 자, 그게 5,500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매수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매수는 어디 하늘선 이상 돌파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고 여기서 내려왔죠. 다시 땅선 진입해서 첫 번째는 절대로 실패하죠. 두 번째 들어오니까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탈출하고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파동 이론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 때는 사실 여기서 샀으면 이렇게 많이 여기까지 여기서 안 사고 5,100원에 안 사고 4,600원에 샀으면 10% 더 먹고 가는데 왜 4,600원 안 사고 여기서 사냐. 자,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보세요. 4,600원 안 사고 5,100원에 왜 사냐? 그럼 4,600원 사면 훨씬 더 싸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100% 안다면 귀신보다 더 낫죠. 그럼 떼돈 벌죠. 주식으로. 뭐 수조 벌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여기까지 갈 때는. 그런데 이제는 자, 여기는 이따가 조용히 있죠. 그죠? 거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거래가 한번 많이 실렸죠. 거래가 폭발했죠. 날. 폭발하고 나서 거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가 실릴 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첫 번째 거래가 실리면 들어가지 말라. 지켜봐. 주시면 안 한다. 두 번째 거래가 실릴 때 빨리 들어가라. 오케이니까 빨리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래가 실릴 때 이 날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요 날도 시가가 높기 시작해 내려갔습니다. 자,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날부터 살 수 있는 매수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4,900원에 매수가 나오는데 싸게 보면. 그런데 이날 보면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 여기서 해드렸죠. 5,100원 여러분한테. 그래서 목표가가 6,800원입니다. 오늘 6,590원까지 갔습니다. 이제 조만간 목표가 여러분들이 시연하시면 됩니다. 7,500원 내외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죠. 얼마 안 됐습니다. 8월달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30%는 올라왔습니다. 그죠? 제가 추천하고 나서. 자, 그러면 자, 일봉상으로 여기 매수가 나왔죠. 정확히. 거래가 실리고 매수 나왔죠. 우상향 되면서. 하나, 둘, 세 개, 3박자 다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 이것은 일봉이죠. 그럼 일봉은 단기 투자자죠. 단기 투자 5,100원 추천하. 자, 그러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이죠. 이건 주봉인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지만, 저는 이렇게 예측했으니까 되지만, 박스권이에요. 그죠? 리스크는 적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서 사냐면 일봉으로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60분봉으로 보고 사시면 돼요. 자, 60분봉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안 가다가 8월 11일 날 4,440원을 갔다가 뒤집어 내려왔죠. 그죠? 이제부터 거래가 막 실렸죠. 여기서. 거래가 여기 한 번 실리고 두 번째 거래가 실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거래가 여기 한 번 실리고 한 번 실리다 보지 말라고 두 번째 실릴 때부터 보라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 60분봉을 보면 거래가 여기 처음으로 막 터졌으니까 바닥에서 이제는 60분봉은 뭐죠? 2, 3일 동안의 주가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입니다. 2, 3일의 주가를 미리 보는 거죠. 60분봉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1봉으로는 매수가 나왔고 주봉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60분봉으로 어느 시점에 사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갔죠. 상황.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가 나옵니다.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봉으로도 매수고요. 자, 여기도 매수가 나오죠. 그런데 일봉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분봉 2, 3일이니까 일봉으로도 좋으니까 60분봉으로 좋으면 계속 사는 구간이죠. 파는 구간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처음에 다 잡고 치우면 되죠. 자, 그래서 일봉과 주봉까지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7,870 고가인데 아마 이 고가를 뚫을 거로 보이는데 중기적으로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국 SNC죠. 자, 지난번에 저희도 우리가 매매하다 여기도 다 매도했습니다. 밑에서 사서 4,000대 사서 여기서 5,300원, 500원 내고 다 팔았습니다. 팔고 한 번도 매매 안 했습니다. 이게 매도하고 나서. 언제 샀냐? 사라고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한테 매수. 제가 매수 사인 낼 때 여기입니다.
4,400원 정도, 4,300원 정도에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미리 제가 공개방송 이런 데서는 여기서 그냥 미리 아무 때나 사놔도 4,200원에 사놔도 시간만 가면 갈 수밖에 없다. 실적 좋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매수 시점 정확히 언제 나오냐면 바로 저희 요날 샀는데 요날 보고 있다가 요날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거래식 요날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한테도 매수하라 그랬죠. 자, 일봉상으로 매수가 나왔죠. 왜 나오냐고요? 봐요. 잘 보세요. 매도가 나오고는 처음으로 매수가 나옵니다. 거래가 여기가 실렸는데 급나고 거래 실렸죠. 근데 얼마 안 되죠. 다 여기서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몇 배로. 거래가 폭발하면 보셔야죠. 그죠? 다음날 가도 조정. 사야 됩니다. 거래. 왜? 바닥이니까, 바닥권에서. 자, 그런데 일봉상으로 하늘선 이상 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인데요. 주봉을 딱 보시면, 자, 주봉을 보니까, 자, 여기가 주봉이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바로 요 봉에 있는 여기. 자, 그래서 우상향하고 거래가 실리죠. 자, 거래가 실리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가에 오는 거예요.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5,100원이니까 왔습니다. 그죠? 주봉은 박스권 상단까지인데. 자, 그럼 이거 주봉을 보니까 5,100원 목표가 왔는데 월봉으로 딱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가는지 멀어.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월봉은. 월봉은 보시면 조정이 이렇게 많이 되다가 우주여행 갔다 지구계는 22평 가서 이제 하늘선 돌파하고 있죠. 4,700원. 이번 달 종가로 4,700원이 끝나고 다음 달도 4,700원 이상 넘으면 이것은 급등주가 돼. 이걸 다 돌파 5,790원을 돌파하는 급등주의 매수 급소 구간입니다. 그래서 4,700원이 급등주의 매수 급소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그럼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KT 서브마린처럼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같이 겸해서 보시고, 자, 일봉으로 수익 난 상태에서 주봉이 좀 계속 들고 가고, 주봉도 좋고 월봉도 좋으면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매매하지 말고. 매매하더라도 종목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단계보다는 일봉, 주봉, 월봉까지 다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되 무조건 장기를 가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보고 일봉이 좋아야, 단기적으로 좋아야 좋을 때 사서 이익 난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종목, 실적도 좋은 그런 종목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잠시 후에 여러분한테 종목 또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지난번까지 계속 여러분한테 소개시킨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또 리뷰를 해드리고 계속 좀 들고 가라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또 새로운 종목, 새 종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까지 해드린 것 중에 리뷰 및 투자 의견입니다. 지난주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이 종목들은 계속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라.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자, KT무직 지금 94% 고가까지 94% 수익인데요. 오늘 8,400원 정도 끝났나요? 그렇죠. 이건 장기 보유하라 그랬죠. 얼마까지? 12,000원까지지. 자, 제가 4,600원, 실질적으로 4,000원 정도인데 4,600원대 추천해서 지금 현재 8,400원입니다. 5월달이니까 6, 7, 8, 3개월, 4개월, 4개월이죠. 4개월인데 이거는 100%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3배 정도로 보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뭐 여러분들 하시더라도
자, 중장기 목표가가 장기니까 목표가가 12,000원이다. 장기 목표가 12,000원. 자, 대우증권은 목표가가 왔습니다. 12,000원까지.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자, 그리고 현대건설도 뭐 중장기로 보여두고 됩니다. 그죠? 한 8만 원 내외까지 건설 업종은 괜찮기 때문에 3분기 수익도 괜찮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가시고 KT는 장기적으로는 42,000원입니다. 42,000원 목표가 가지고 가시고 테라세미콘은 18,000원 정도 17,500원이라고 그랬죠. 중기 목표가 왔다가 지금 15,900원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고도 뭐 추가적으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자는 사서 그냥 있으니까 들고 가셔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테라세미콘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이제 중국에서 계속 4분기에 10월부터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은 KT 테라세미콘이나 이런 거 잘 안 갑니다. 다음 달에 다시 시세가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보시면 자, 기업은행은 비중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비중 축소하라고 했죠. 계속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자, 그리고 한국전력은 장기 종목인데 계속 들고 가시라. 일단 52,000원 정도는 찍는다. 5만원대는 찍는다 가시고요. 자, KT 서브마린은 6,800원이 목표가라고 그랬죠. 단기, 중기 목표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7,500원은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동국 SNC도 7,500원 목표가고요. 처음 NC는 1,500원인데요. 목표가 오늘 뭐 9,180원까지 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9,500원 목표가니까 거의 단기 목표가 근처에 와 있으면 다시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KT 서브만 8월 25일 추천했는데요. 한 달 만에 몇 프로? 30% 올라왔죠. 자, 그리고 동국 SNC는 4,400원 지금 5,100원 정도 5,200원 찍었으니까 800원이죠.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18%. 처음 NC 지난주에 추천했죠.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8,02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4%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NC는 실적이 괜찮죠. 처음 NC가 기업형 B2B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죠. 그래서 요즘 뭐 전자결제주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고요.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종목으로는 가져가는 것은 자, 제가 한국전력은 사실 41,800원은 단기적으로 그때 지지한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25,000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계속 앞으로 몇 년간 들고 가시라고 작년 여름에 계속 강력히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한국전력은 7만 원대까지 간다. 몇 년? 2017년까지 들고 가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 상승 중이기 때문에 잘 보셔서 하시고. 자, 오늘 또 여러분한테 세 종목을 여러분한테 공개해 드리고요. 공략주 3선. 자, 오늘 또 세 종목 중에 일주일 뒤에 또다시 10% 가는 종목이 또 여기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해주시면 되죠. 자, 보시면 NH엔터테인먼트, KC 그린홀딩스, SK 브로드밴드 이 세 종목입니다. 자, 이 세 종목의 특징들이 있죠. 오늘 장에서 가장 센 종목 중에 한 개가 N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한국 사이버 결제를 인수하고 나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 보면서 앞으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좋아질 거라 보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C 그린홀딩스 오늘 조정받고 있죠. 그렇지만 9,000원 초반까지 가면 매수를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고 있다가 매수 시점 오면 사시고요. 자, SK 브로드밴드 최근에 SK 브로드밴드 갑자기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4,700원, 4,690원 찍고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시점에 저가에서 사시면 단기적으로 10% 정도 나오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10%, 이것도 10% 정도 나오죠.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단기 10%의 목표가를 보고 중기적으로도 좋습니다. 중기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거 NH엔터테인먼트 중기 목표가가 10만
13,000원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12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나오면 KC그린홀딩스도 잘 되면 12,000원까지인데 중국이 시장이 좋아야 되면 그렇게 하고요. 이까지는 보지 마시고 15,000원까지는 보시고요. SK브로드밴드 장기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평균 단가를 4,000원 이하로만 맞춰놓고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은 나올 때 아니죠. 제가 과거에 4,500원 내외에서 추천하고 5,800원 목표가로 추천했는데 5,790원 찍고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정을 주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다시 살아나서 좀 갈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뭐 7,500 이렇게 갈 때는 아니고요. 자, 올해 2014년인데 2015년도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가을 정도부터는 아마 7,500원 이상, 7,000원 이상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장기 투자로 좋은 겁니다. SK브로드밴드는.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개선됩니다. 이익 개선. 이익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2015년이 아니라 16년도.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15년도 하반기에는 시세가 많이 났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몇 년 동안 들고 가도 되는 가격은 4,000원 정도 이하로 단가를 맞춰 놓으시면 아주 하이로를 매매하든지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중기로도 괜찮고요. 물론 이익 상태에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손실 나도 손절 안 해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회사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로서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정확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먼저 기업 내용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한다고 기업 내용을 모르고 차트만 가지고 매매했을 때는 아주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상황이라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갑자기 크게 밀려가지고 평가손 난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차트만 가지고 매매했을 때는. 차트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죠. 개별주 같으면, 소형주. 그렇기 때문에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회사 내용입니다. 이 회사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이 종목은 내가 만약에 샀는데 100%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주식 투자에. 10종목 사가지고 10종목, 무조건 10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돈 다 벌겠죠. 주식시장 돈. 그 중에서 몇 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틀립니다. 고수들도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내가 평가손난 상태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손절을 안 하고 내려갔을 때 물 타가지고 다시 반등할 때 빠져나올지, 아니면 물도 아예 안 타고 그냥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 주식은. 이런 믿음이 있는 주식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NH 엔터테인먼트. 자, NHN에서 이게 네이버랑 그 다음에 NH 엔터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죠. 자, 그래서 자, 이게 14만 원 정도 내외에서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왔다가 5만 원대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보시면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한국 사이버 결제 PG 시장, 전자결제 시장, 여기에서 MS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한국 사이버 결제도 있고요. 몇 군데 있죠. LG에서도 하는 거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사이버 결제 PG 시장에서 MS 한 20% 차지하는데, 이걸 인수하고 나서, 자, 이 회사도, 전자상거래 사업을 이렇게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HN 엔터가 이제 게임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을 강화해서 과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지 여부, 그게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아주 많이 갈 걸로 보입니다. 10만 이상으로 쫙.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 해외 역직구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해외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쇼핑을 하는 거죠. 쇼핑몰에서 쇼핑해서 결제를 해외에서 결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해외 역직구 사업 강화를 해서 NHN 엔터가 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게임 이하의 요거 하면 게임의 수익성 확보가 실적의 안정성. 자, 게임주는 히터 상품에 의해서, 히터작이 생기면 실적이 좋아지고 히터작이 안 생기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이 아주 크죠, 게임주는.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등락이 심합니다. 컴투스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15만대 왔지만 그전에는 얼마 2만 원까지도 빠졌죠.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왔어요. 모바일 쪽에서 안 나오니까 쫙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NH엔터가 PG 사업까지 하게 되면 실적이 안정이 되면 주가도 안정적 흐름이 흐르겠죠. 네이버처럼. 그것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게임이 퍼즐레이나 탑텐커 이런 게 라인팝도 있고요. 라인 레버넌트 게이트 이런 게임들이 이제 런칭을 합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라인 쪽에. 그래서 이쪽에 이제 펀더멘탈이 개선되니까 NH엔터가 기대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카지노 게임 북미 시장에서 이제 조만간 런칭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카지노 게임이 히트를 치면 이 회사의 주가는 많이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가의 모멘텀들이 모바일 카지노라든지 신규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게 있죠. 그럼 이 신규 게임들이 나와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바로 주가는 움직이죠. 그러니까 게임주다 이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KC그린 홀딩스는, 자, KC 코트레일 환경 플랜트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KC 코트, 4개 회사가 있는데, KC 코트레일이 플랜트를 하는데, 이 플랜트는 이쪽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그동안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었습니다. 물론 뭐 흑자 나오고 이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KC그린 홀딩스는 말 그대로 지주사 회사이기 때문에 이 환경산업의 성장성, 안정성을 두루 갖추는 이제 지주사고요. 그래서 환경 플랜트, 환경 서비스, 친환경 제조, 친재생 4대 사업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이제 괜찮은데요.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 그리고 그동안 우려 요인이었던 이 KC코트레일도 이제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요인이 해소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 9,000원 이상에서는 안착을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금방 이야기. SK 브로드밴드는 인터넷이시죠. 인터넷. 과거 하나로 통신이었죠. 하나로 통신. 인터넷을 하나로 인수해서 인터넷 유선 인터넷 깔 때 SK 브로드밴드 연락하면 깔죠. 그죠? 그래서 이 SK 브로드밴드 에서 지금은 SK 브로드밴드 수익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개인의 인터넷은 거의 수익이 안 나옵니다. 사업부가. 그런데 법인의 인터넷 있죠. 기업형 인터넷이 주로 수익이 나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투자 포인트는 이것은 IPTV입니다. IPTV. 자, IPTV가 얼마나 가입이 됐냐면, 자, TV는 케이블 TV가 있죠. 그 다음 IPTV가 있는데, 자, IPTV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냐면 2012년에 비해서 2012년부터 37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기가 370만 명이 늘었고요. 케이블 TV는 마이너스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자, 케이블 TV에서 빠져서 IPTV로 가고 있죠. 이만큼 이 IPTV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TV에 대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IPTV가 지금 현재 이제 1000만 명 시대를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0만 명, 650만 명이었거든. 650만 명에서 이제 370만 명 정도 돼서 이제 1000만, 1020만 정도 이렇게 지금 됐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8월 달에 10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2010년도 정도에 케이블 TV가 주로 있었죠. 그죠? 그러면 케이블 TV의 가입자가 1,400만, 이렇게 1,500만 정도 가입자예요. 그냥 무료까지 다 하면 한 1,700만 명, 1,500만인데 이게 많이 줄고요. 이제는 IPTV가 1,000만 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IPTV 써보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죠? 비디오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IPTV 이제 몇 천만 명 왔으니 이 매출이 비중이 SK 브로드밴드에서 15%입니다. 이 15% 중에서 컨텐츠 매출이 40%인데요. 자, 여기에 예상 이제 EPS가 얼마나 나오냐면, 가입자가 있죠. 270만 명이 됐을 때 BEP를 도달합니다. 그래서 270만 명을 무조건 가입을 시켜놔야만 IPTV로서 흑자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IPTV 270만 명이 지금 250만 명인가 그렇죠. 근데 270만 명이 가입자가 되려면 언제 되냐면 아마 11월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10월이나 11월 달에 4분기 주 4큐 중에 270만 명 도달하면 지금 250만 명 되니까 한 달에 한 6만 명, 7만 명 가입하거든요. 2724년 거의 한 지금 11월 달 정도 되면 270만 명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흑자가 BEP가 이제 도달하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 IPTV 사업부에서 700억이라는 적자가 났어요. 여기 적자가. 그럼 270만 명 가고 나면 이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도 11월에 간다면 11월 이후부터는 적자가 없어지는 거죠. 흑자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흑자로 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흑자로 딱 전환이 되고 나면 이 컨텐츠 매출이 270만 명 가입주 중에 매출 중에서 컨텐츠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라는 것은 비디오로 유료 비디오라든지 TV 다시 보기라든지 이런 가입자들이죠. 그러면 그 매출이 여기서 매출이 급증합니다. 이 기여도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EPS가 이렇게 270원인데요. 자, 2015년도 EPS가 450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PER 10배면 4,500원이죠. 지금 현재 4,300원이니까 PER 10배. 앞으로 2년 뒤에 예상 실적을 봤을 때 10배고요. 이 자산 가치로 보면 4,200원. 지금 BPS, PBR로 보면 1배 수준이죠. 그래서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장 올해 실적을 보면 비쌀 수도 있죠. 시장보다는 비싸니까. 하지만 내년과 전에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아직까지 싼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한번 먼저 NHN 여러분한테 관심 종목 이야기했던 NHN부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장대 양봉 거의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장대 양봉하고 눌림목을 줬죠. 거래가 폭발했죠. 그죠? 자 상승주 거래가 첫 번째 폭발했죠. 첫 번째 폭발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눌림목을 줬죠. 다시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렸죠. 어느 정도. 아직은 많이 안 실려. 내일 또 실릴 걸로 보이는데 내일 여기 돌파를 최고가로 돌파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종목은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모양이 이렇게 추세 하락이 거치다가 한 번 더 빠졌죠. 그죠? 여기가 바닥인 줄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바닥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락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하락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상승 추세에 나오는 추세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상승 추세가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NHN은 이제는 다시 빠지더라도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지금 내일 정도에 내일 여기 바로 87,000 때를 바로 돌파하고 갈지 아니면 내일부터 잠깐 조정받고 갈지 하더라도 추세는 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93,0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보고 가시고요. 자, 좋죠 모양이. 자,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죠. 자, SK 브로드밴드는 여기서부터 하루에 급등했죠. 여기 기관과 큰 손들이 많이 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몰렸죠. 200만 주. 그러면서 하루에 그냥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고 있는데도 주가 내려가고 있죠. 단기에 급등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눌림목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어디냐면 하늘색 선이 4,280원입니다. 12평선이 4,200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4,200원이죠. 여기가 4,280원. 그러면 결국은 4,200원에서 4,28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내려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려올 때 살 때는 여기서 살 때는 많이 사면 일단 내가 매수 수량의 절반을 매수해 놓고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지 보고 턴할 때 나머지를 사시면 돌파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일봉이죠. 주봉을 보시면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있죠. 자 거래가 폭발했죠. 거래가 폭발하고 눌림목 주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 거래가 추세 하락 추세에
상승 반전을 보는 거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셔서 하시고요.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시면 여기 갔다가 5,700원, 자,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달 정도는 뭐 조정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5,000원, 4,900원 목표가입니다. 단기 4,900원 목표가가 쉽게 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4,700원인데 일단 4,900원, 요번에 조정받고 4,900원이다. 그러고 나서 4,500원 내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가버리면 추세가 바뀝니다. 다시 갔다가 눌림목 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LG U+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LG U+가 5,000, 6,000원 있다가 더블 갔죠. 12,000원. 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 6개월 만에 거의 6천원에서 만원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잘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매수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와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쉽고요. 아주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대하고 임하고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로 많이 다릅니다. 자, 하루하루 시세는 1초 앞, 몇 초 앞에, 1시간 앞에 시세를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뭐 신보다 낫죠. 귀신도 주식 모른다 그러죠. 그죠? 만큼 어렵습니다. 주식은.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투자 기법과 투자 철학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고수를 하시면 자기 원칙을 버리지 않고 계속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몇 년 지났을 때는 돈이 벌어져 있습니다. 뭐 몇 개월, 몇 년은 공부하다가 손실도 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꿈을 버리지 않고 주식 투자를 잘 배워 놓으시면 결과적으로 재테크에 아주 좋은 수단이 또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또 주식 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도 항상 목표를 생각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또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좀 배우기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와 종목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